안녕하세요. 혹시 늘 피곤하고 몸이 잘 붓는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 사실 그 원인이 바로 알부민이라는 단백질 부족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알부민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오후만 되면 신발이 꽉 끼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어제 푹 잔 것 같은데도 계속 피곤하다면 오늘 이 내용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쩌면 여러 번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한 일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알부민인데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하는 일이 정말 많죠. 여기 슬라이드에 딱 세 가지 핵심 역할이 나와 있네요. 첫째, 혈관 속 수분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수무장 역할을 하고요. 둘째, 영양분이나 호르몬 같은 중요한 물질들을 필요한 곳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뭐랄까 우리 몸의 택배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영양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주는 성적표 역할도 한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일꾼,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지금부터 저알부민 상태, 즉 알부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바로 부종입니다. 붓는 거죠. 혈관이 수분을 꽉 잡아주지 못하니까 발목, 다리, 심지어 얼굴까지 퉁퉁 붓게 돼요. 특히 부은 곳을 손가락으로 꼭 눌렀을 때 자국이 바로 안 올라오고 한참 남아있다면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쉽게 피곤해지겠죠. 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잦아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단백질을 좀 덜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알부민을 잘 못 만들거나 혹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건지 이걸 구분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다른 질병이 아니라 단순 영양 부족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이건 정말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부민 수치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식사 전략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이 숫자는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1.2g. 저알부민 상태일 때는요, 내 체중 1kg당 최소 1.2g의 단백질을 먹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체중이 60kg이다? 그러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은 드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럼 뭘 먹어서 그 단백질을 채워야 할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 몸에 흡수가 쫙쫙 잘 되는 계란, 닭가슴살, 소고기,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도 아주 좋고요. 콩이나 두부, 그릭 요거트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정말 훌륭한 선택이에요. 여기서 꿀팁은 뭐냐? 바로 이 둘을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근데 매번 단백질 그램수 계산하기 너무 어렵고 귀찮잖아요. 괜찮아요. 여기 나온 3단계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정말 쉬워요. 첫째, 아침 식사에 그냥 삶은 계란 2개만 추가하는 겁니다. 둘째,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그릭 요거트나 두유를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식사할 때 밥은 평소에 반 공기만 드시고 그 대신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1가지에서 2가지로 늘리는 거죠. 어때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 그러니까 힘을 내게 하는 탄수화물도 충분히 먹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밥 같은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이 힘들게 먹은 그 귀한 단백질을 알부민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로 태워버려요. 알부민을 만들어야 할 재료를 그냥 땔감으로 써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말 아깝잖아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그냥 편하게 알부민 보충제 사 먹으면 안 되나요? 과연 시중에 파는 그 수많은 알부민 보충제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나 계란 같은 음식을 먹든 비싼 알부민 보충제를 사서 먹든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둘 다 위장에서 아미노산이라는 아주 작은 벽돌 조각으로 완전히 분해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이 간으로 가서 알부민이라는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 벽돌이 고기에서 왔든 보충제에서 왔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재료일 뿐이에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보세요.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85%의 사람들에게는 보충제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비싼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음식을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들, 혹은 정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인 약 15%의 경우에만 편리함 때문에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딱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나요? 괜찮아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의 알부민 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만의 알부민 관리 계획입니다. 자, 첫째, 매일 내 체중 곱하기 1.2g 단백질 섭취 목표를 기억하시고요. 둘째, 매 끼니 식탁에 계란, 고기, 생선, 두부 이 네 가지 중 하나 이상은 꼭 올리도록 노력해 보세요. 셋째, 보충제에 먼저 손이 가기 전에 내 식단에 혹시 단백질이 부족한 건 아닌지 먼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몸이 붓고 피곤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서 진짜 원인이 뭔지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과 좋고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값싼 알부민 보충제는 약국이나 건강식품 코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차려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